대한비뇨기종양학회와 함께하는 방광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MC 임리아입니다. 방광암은 전립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뇨기암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방광암 발생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방광암 신규 환자 수가 2010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광암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교수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 분씩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비뇨기학과 구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비뇨기학과 김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부산대병원의 이찬호입니다. 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방광암을 포함한 비뇨기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니까 방광암도 요로상피세포암이라고 하고, 또 신우암, 요관암도 요로상피세포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암들이 모두 다 같은 암인가요? 요로상피세포암은 말 그대로 요로상피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신배를 통해 신우에 모이게 되고, 이 신우에 모인 소변은 요관을 타고 이동해서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소변이 이동하는 요록의 표면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요로상피세포라고 말을 하고, 바로 이 요로상피세포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통틀어서 요로상피세포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로상피세포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신우에 생기면 신우암, 요관에 생기면 요관암, 방광에 생기면 방광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그 잡은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명태를 생태, 그리고 이걸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 같은 암종이지만 요 생긴 위치에 따라서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으로 다르게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은 장기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약물 치료인 항암 치료는 비슷한 방법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요로상피세포암 중에 80% 정도는 방광암, 즉 방광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요로상피세포암을 줄여서 편의상 방광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로상피세포암의 대표 주자가 방광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방광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건강강좌에서는 요로상피세포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광암을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방광암은 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먼저 방광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을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우리 복부 장기 중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장기이고, 잘 늘어나는 근육세포로 이루어져 탄성력이 있는 얇은 풍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방광암은 이러한 방광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방광의 벽은 점막, 점막하 조직, 근육 및 지방층,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소변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인 점막은 요로상피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방광암은 대부분 요로상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광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요로상피세포암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방광암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방광암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이, 흡연 여부, 직업상 각종 화학약품 노출 여부, 감염 및 방광결석 등이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방광암은 환자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일 정도로 나이에 비례해 발생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흡연은 방광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는 일반인 대비 방광암 발생 위험이 1.6배,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 대비 방광암 발생 위험이 1.3배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페인트나 염료, 철, 석유의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방광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작업장의 안전규칙을 잘 준수한다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성적인 방광염증이 방광암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방광암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방광암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변과 직접 접촉하는 요로상피세포에서 유래하는 요로상피세포암, 그리고 편평상피세포암, 폐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들 중 요로 상피세포암이 95%, 편평 상피세포암이 3%, 샘암의 경우에는 2%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편평 상피세포암은 세균 감염이나 방광결석과 연관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평 상피세포암, 샘암은 흔한 요로 상피세포암보다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요, 교수님. 이 방광암의 진행 단계, 그러니까 병기는 어떻게 되나요? 방광암은 진행 단계에 따라 비근친습 방광암, 근친습 방광암, 전이성 방광암으로 구분됩니다. 비근친습 방광암은 말 그대로 종양이 방광의 근육층까지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흔히 표재성 방광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진단된 방광암의 약 70%가 비근친습 방광암에 해당됩니다. 타장기로의 전이가 근친습 방광암에 비해 비교적 드물지만 재발과 진행의 위험은 존재하는 암입니다. 근친습 방광암은 비근친습 방광암과는 달리 종양의 뿌리가 깊어 방광 점막 아래에 존재하는 방광의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근친습 방광암에 비해 타장기로의 전이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질병의 예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방광암이 간, 폐와 같은 다른 장기 혹은 림프절 등에 퍼지게 되면 이를 전이성 방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광암 환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랑 또 이게 어느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2023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1년 기준 방광암 발생자 수는 5,169명이고 약 10년 전인 2010년 3,553명에 비해 약 4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방광암 환자의 약 85% 이상이 60대 이상일 정도로 방광암은 주로 60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호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방광암도 유전이 되나요? 방광암도 다른 암처럼 직계 가족 중에 방광암 환자가 있으면 방광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전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가족 같은 경우는 생활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광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만든 방광암 5대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흡연자라면 반드시 금연하기. 둘째, 직업상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다면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하기. 셋째, 과일과 채소가 많은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마지막으로 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서 미세 혈뇨 여부 확인하기.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만약 흡연자라면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특히 페인트, 벤젠 등과 같은 이런 석유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지신 경우라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을 가능한 피하고 장갑 및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암이 그러하듯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45% 증가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를 봐도 영국이나 미국을 보면 방광암 발생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요 발생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좀 더 방광암에 걸리는 이런 발생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흡연, 이게 방광암에도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네요. 흡연자분들도 방광암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방광암의 주요 증상과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 방광암의 증상 및 진단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